트렌드 코리아 2018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서 가장 번성한 종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 긴 역사 전체와 맞먹는 혁명적인 변화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2018년도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0년대에 발간된 수필집 랑겔한스 섬의 오후에서 처음 소개한 신조어입니다. 그는 소설에서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행복감을 소확행이라 말합니다. 소확행의 핵심은 사소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큰 성취보다는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그 삶 자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가성비에 가심비를 더하다. 플라시보 소비.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입니다. 최근까지 우리들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심비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가심비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제품은 비록 가성비는 낮지만 가심비가 높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높습니다. 2018년 가성비만큼 가심비가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워라벨 세대.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안정성, 보수, 승진 등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기존 세대와 달리 워라벨 세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 합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자신의 사생활을 중시하며 개인주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생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만의 특성과 개인적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자기 개발이나 경력 증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워라벨 세대는 2018년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4. 언택트 기술. 언택트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해주는 기술을 뜻합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와 대면하지 않아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서상간 지역을 배송하는 드론 택배나 상담은 필요 없이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챗봇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인간적 접촉을 대신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기술 등이 젊은 세대의 성향과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5. 나만의 케렌시아. 케렌시아는 투우장의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르는 자기만의 공간을 말합니다. 투우장같이 격렬한 사회 속에서 자기만의 공간 또는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낮잠방이나 만화책방, 조용한 카페가 현대인들의 케렌시아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2018년 제3의 공간인 케렌시아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만물의 서비스화.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정수기 제품 자체를 구입했지만 이제는 정수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관리하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합니다. 점점 사람들은 시간 전략과 같은 감정 소비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거나 감성적 만족도를 높여주는 서비스를 경험하는 순간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2018년 서비스는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품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7. 매력. 자본이 되다. 매력이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자본 내지는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력적인 무언가를 생각할 때 단점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여깁니다. 하지만 매력 있다고 여기는 요소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모가 완벽한 사람에게 이끌리기보다 오히려 투박하고 못생겼더라도 자신만이 간직한 무언가를 내뿜을 때 매력을 느낍니다. 예컨대 근육질의 연기자 마동석 씨가 귀여움의 반전을 보여줄 때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매력의 핵심은 하나의 초점입니다. 최근 자신이 가진 한 가지에 집중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 미닝아웃. 미닝아웃은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소비와 연관시켜보면 신발을 사도 신발의 수익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봅니다. 또 옷을 구입하더라도
이 옷을 만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를 살펴봅니다. 식품업체 오뚜기가 그동안 베푼 꾸준한 선행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갓뚜기로 불리며 착한 기업으로 통하게 됩니다. 미닝아웃은 갑질하는 기업의 분노를 표시하고 불매운동을 벌이지만 착한 기업에는 무한한 애정을 보냅니다. 이처럼 개인이 튀거나 나서는 것을 유별나게 생각하고 마땅찮게 여기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목소리와 입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9. 대인관계. 새로운 인간관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마저도 가성비의 원칙을 적용하려 합니다. 관계를 맺는 데 드는 노력 대비 효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반려견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적은 투자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려묘나 반려식물은 그보다 더 적은 투자로 관계 맺기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10. 자존감.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원자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기에 나로 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아라는 견고한 성을 구축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점가에 가보면 자존감이라는 키워드의 서적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조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2018년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물질적 소유를 통해서 보완하려는 본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생각공장이었습니다.